순열과 조합을 이어나가야 돼. 1학기 과정이죠? 봐봐요. 먼저 봐봐. 1부터 10까지 숫자 카드가 10장이 있어. 그런데 한 장을 뽑았을 때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3의 배수 몇 개 있는지 불러줘봐. 369, 369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5의 배수는 5하고 10. 자, 그러면 봐봐요. 꼭 이거 나오면서 이거 나와야 되는 건가? 자, 또는이죠. 얘만 나와도 되는 거죠. 얘만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럴 때 더한다고. 3 더하기. 이럴 때 이제 얘를 또는이면 더한다. 합의 법칙. 합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 자, 1부터 10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는 2, 4, 6, 8, 10 해서 5개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에서 3개죠. 이렇게 더하면 안 돼. 6을 2번 했지? 겹치는 거 한 번을 빼야 된다. 이게 우리 집합에서 NA 플러스 NB 한 다음에, 사실 요거는 덧셈 정리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렇게 더하기만 해도 되는 경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합의 법칙을 사용하여라, 덧셈 정리를 사용하여라, 절대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덧셈 정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지금 두 사건의 곱사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합의 법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돼서 선택적으로 일어나도 되는 경우는 더한다야. 알겠지? 선생님이 1,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서환이를 끌고 가. 배고프대 이 새끼가. 파리바게뜨 딱 가가지고 파리바게뜨, 근데 빵이 1,0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음료수가 1,0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나 1,000원밖에 없다고 했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일까요? 3 더하기 2일까요? 뭐 할까요? 더하기. 얘 선택하거나 얘 선택하는 거죠. 또는이죠. 그러면 자, 2,000원이 있어.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즉 경운이 이해되나? 자, 그러면 법칙의 논리는 뭐냐면, 자, 빵을 선택하고 and 음료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에 곱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 빨리. 뒤로 돌아. 너도 일어나. 뒤로 돌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따기를 때리세요. 아니, 하지마. 자, 얘가 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얘가 내는 경우의 수? 그러면 앉아, 이제. 이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일까요? 3 곱하기 3일까요? 3 더하기일까요? 곱하기일까요? 얘도 내고 얘도 내죠. 그럼 AND의 오화예요? AND. 그럼 뭐 한다고? 곱한다고. 알겠지? 곱한다고. 그래서 AND일 때 곱의 법칙.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끝났고요. 이제 선택할 거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는 대상이야, 대상. 얘는 선택 횟수가 몇 번? 2번 선택하는 거야. 그때 순열로 선택할 수도 있고 조합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순열이라는 거는, 자, A, B랑 B, A가 다른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순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순열, 기호로는 퍼뮤테이션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OP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언제 순열이 되냐면 자, 5명 중 반장과 부반장을 선택할 거야. A가 반장, B가 부반장하고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거는 두 사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사건이죠? A가 반장인 거랑 B가 반장인 건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줄 세울 거야. A, B 순으로 서는 경우와 B, A로 서는 경우는 A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B가 앞에 있는 경우니까 다른 사건입니다. 그럴 때는 순서를 고려하여 세워야 돼요. 순서를 고려하여 세울 때, 자, OP2의 계산 방법은 5부터 두 개의 수를 곱한다.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하겠죠. 만약 OP3의 값은 뭐부터? 5부터 몇 개의 수를 이렇게 곱하는 이유가, 잘 봐봐. 5명 중 이번에 3명 선택한다고 해볼게. 첫 번째 자리에 몇 명 올 수 있지? 5명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4명 올 수 있지. 왜 4명이냐면 한 명이 이미 섰거든. 한 명이 이미 섰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그 한 명이 못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는 3명이 오죠. 그 왜 그러냐면 2명이 섰잖아.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3명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곱하면 되겠다. 이게 순열. 오케이? 순열. 조합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너희들이 테스트 볼 때 너무 열성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 보고 이번 주말에 오면 좀 그 제과점빵, 파리바게뜨 빵을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라겠지? 성규하고 기원이. 자, 성규와 기원이가 대표로 갔다 와 했더니 이제 나가려고 해. 자, 성규하고 기원이. 근데 이제 야야 잠깐 들어봐. 내 생각이 바뀌었어. 성규랑 기원이가 가지 말고 기원이랑 성규랑 갔다 와. 그럼 니들이 책을 집어 던지겠지. 똑같은 사건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뽑기만 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요, 너네들은 배울 때 순열 배우고 조합 배웠죠? 세상에는 조합이 먼저 나와요. 진짜예요. 조합이 먼저 나왔어요. 5명 중 2명을 뽑으면요, 조합이에요. 뽑아서 세우면 순열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뽑다 그럼 무조건 조합이에요. 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자 봐봐. 내가 한번 순열로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오늘 앞으로 배우게 될 특히 갓순열 갓순열에서 여러분들이 꼭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연결되는 설명이니까 A가 먼저 나오면 B, C, D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죠. 이건 순열입니다. 다음에 B가 먼저 나오면 A, C, D, E 이렇게 나와서 4가지. 이런 것들이 모두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20가지였단 말이야. 그런데 시도하자, 시도. 조합에서는 A, B를 했으면 BA는 제거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A, C를 했으면 C의 A도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순열에서는 A, B와 BA 2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1가지로 축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제거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O, C, 2를 계산할 때는 자, OP2를 먼저 계산해요. 20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2개의 순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구한다 이거야. 그래서 NCR을 NPR로 해주시고요. 나누기 R 팩토리알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세우려고 해. 그럼 너희들이 OP3을 하게 되면 가령 A, B, C를 선택하는 방법이 A, C, B도 있고 B, A, C도 있고 C, A 있겠고 C, A, B와 C, B, A 해서 총 6가지 나오겠지. 3팩토리알. 그 6가지를 몇 가지로 만들어야 된다? 1가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O, C, 3을 할 때는 OP3 한 다음에 3팩토리알을 분모로 해주면 이 6가지가 1가지로 바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어허. 이거는 복습이기 때문에 확인 문제 안 풀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성규야? 너 내 이름 알아? 모르지? 너랑 나랑 굴림자가 같아, 이 자식아. 나 충규야, 충규. 몰랐지? 좀 싸가지가 없어, 그치? 아? 경훈이 너 내 나이 알아, 몰라? 넌마 너 내 생일 알아, 몰라? 구라치지 마, 아니야. 야, 너 이름 뭐야? 지섭이. 너 선생님, 선생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 몰라도 돼요. 자, 보자. 합의 법칙.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이게 합의 법칙을 암시하는 단어야. 또는 그리고는 곱하라는 얘기죠. 자, 날로 끌게요. 없죠? 아유, 섹시해요. 자, 봐봐. 자, 야,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11부터 66까지, 2부터 12까지 합이 나오잖아. 거기에 1번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1, 4, 2, 3, 3, 2, 4, 1. 자, 봐라. 선생님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거야. 순서대로 셌어요. 알겠죠?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는 뭐부터 할까요? 4, 6부터 하세요. 하나씩 늘리고 하나씩 줄이면 얘는 몇 가지? 얘랑 겹치는 사건 있나 봐주세요. 또 항상 습관적으로 겹치는 사건 있는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7가지. 자, 눈의 합은 2부터 12까지인데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합이 얼마일 때? 4일 때, 8일 때, 12일 때. 4는 1, 3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 1까지죠. 몇 가지 나올까요? 3가지. 1, 2, 3을 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은 뭐부터 할까요? 2, 6부터 6인데요. 자, 이것만 가지고 세세요. 손가락. 2, 3, 4, 5, 6. 몇 가지? 12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더하면 몇 가지가 되죠? 9가지. 괜찮을까요? 고배버치. 이 책에는 이걸 안 해줬네. 저기 여러분들, 그 지수와 로그 할 때 수인수분해 계속 하라고 했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시험 볼 때는 수인수분해 하지 않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바로 나올 정도로. 시험 볼 때 이거 소인수분해 하고 지랄하면요, 시간 못 맞춰요. 미리미리 다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봐. 이렇게 되는데,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서 1, 2, 4, 8, 16 다음에 3, 6 여기까지만 하고 다 생략할게요.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약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단 말이야.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15개가 나온다. 그 1이 뭐 때문에 생긴 거지? 요거 때문에 생긴 거지? 한 칸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메모해도 돼요. 여기 안 나왔죠?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 15개를 다 더해라. 하기 싫지? 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어. 다른 방법 있어. 왜 안 할 거야? 배울래? 배울래? 싫으면 말고 그냥 넘어간다.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약수의 총합을 지혜롭게 구하는 방법. 아니면 15개 더 하시고요.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예요?
배울 거예요? 배워? 봐라. 지금 위에 보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이거를 다 더해보세요. 1 더하기 16까지 있는 거죠. 네, 곱하기 요 세로에 보면 이게 있죠. 이거 하면 돼요. 진짜예요. 봐봐요. 봐봐요. 얘를 이렇게 곱하잖아? 분배 법칙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줄에 있는 숫자 다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운데 줄에 있는 숫자 다 나와요. 마지막 얘랑 곱하면 맨 마지막 숫자 내가 쓰진 않아. 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 이렇게 곱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수열, 등비 수열에서 또 사용합니다, 이건. 알아둬야 될 상식입니다.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곱셈은 표로 만들 수도 있고요. 표에 있는 것은 곱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니까. 이거요. 여기 있는 이 4개 항의, 6개 항의 합이 뭐냐면 이걸 전개한 다항식의 항이 돼. 근데 A, B하고 L, M, N이 다 다른 문자니까 이 6개의 항은 동류항이 없어요. 6개 항이 나오겠지? 자, 봐봐. 2개 항, 3개 항, 3개 항의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만 곱하다면 항이 몇 개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6개 전부 다 다르거든? 근데 그 다음에 3개를 더 곱하라고 했지. 그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6 곱하기 3. 그러면 6, 3, 18. 이게 고배 법칙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됐을까요? 우리 아가 이름이 뭐지? 잘생긴 아가. 아까 나 저기 개념원리 도와줬던 학생. 영우야, 이해돼? 자, 순열. 근데 왜 승부차기에서는 5명을 차라고 하지? 그런 뭐 역사적인 기원이 있나? 누군가 제일 먼저 지랄을 했겠지? 그 다음에 그냥 관례적으로 했겠지? 자, 5명의 순서를 정의하는 경우.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순서가 있는 거죠? OPO.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O 팩토리얼. 혹시 답 알고 계신가요? 120. 봐봐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6이고요. 4 하면 24죠? 24에다가, 야, 니들 더듬지 마. 지저분해, 새끼들. 성적 취향이 그런 거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서는 좀 나대지 마세요. 되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윤경훈 학생.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애들은 좀 성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에요. 자, 봐요. 루비나? 사랑해. 회원 10명이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한 명과 총무 한 명을 뽑는 경우였습니다. 몇 명 선택하는 거죠? 순서 있나요? 순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순열인가요? 조합인가요? 순열. 그래서 10P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10 곱하기 9. 얼마? 10. 자, 이웃하게 나열하는 공법과 이웃하면 안 되는 공법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웃하게 나열하는 것은 이웃해야 될 것을 묶어주세요. 묶고 나면 원래 4개의 문자가 몇 개의 문자로 되는 거야? 3문자로 되는 거야. 그러면 3개를 한 줄로 세면 3팩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2개의 문자의 순서 꼭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3명, 여자 4명이 있는데 계산 안 하고 식만 쓸게요. 남학생들이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남학생들을 묶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한 명이 돼버립니다. 몇 명이죠 그러면? 5명. 그래서 5팩토리 하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라. 이 3명의 순서 고려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이거 이제 고1 때 나왔던 거야.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학생 3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학생 3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얘는 공법이 뭐냐면 이웃해도 좋은 아이 먼저. 좋은 대상 먼저. 누구지? 누구를 먼저 세우라는 얘기야? 여학생 5명, 4명을 먼저 세워. 여학생. 하니까 우리 우빈이 심쿵하고 있지, 지금. 여학생 하니까. 밝히기는. 자, 그러면 그때 남학생이 설 수 있는 공간이 5군데나 생겨요. 자, 봐봐. 처음에는 여학생 4팩토리얼 해주셔야 됩니다. 노란색 4팩토리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남학생이 설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5군데 중에 몇 군데를 선택하면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거는 대상을 여학생으로 했지. 이 대상이 자리가 되는 거야. 남학생 할 때는. 3명을 선택하고. 오케이? 이해되나? 됐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순열 끝났고 좋아.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아까도 작년에도 이 개념을 너무 싫어. 여학생 3명이 남학생 5명이래. 왜 남학생이 더 많아야 되냐고. 불리하죠. 그쵸? 여학생이 많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 안 되겠구나. 내후년에 2년 후 이맘때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쯤이죠. 정시 안 본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세요. 3월 달부터 이제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인지, 주로 무슨 요일에 해야 좀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다 생각하시고요. 많은 여학생들을 사귀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할 때 오래 살 여학생 찾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일편단심 한 여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여러 명을 사귀어 보고 이혼하지 않을 여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혼하면 그 자식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나는 저희 대학생들이 이성교제 하는 거 되게 좀 선 좀 지켜주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권장합니다. 그래서 내 조카들 뭐 대학교 입학할 때 자, 연애 많이 해라. 여러 명을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막 심쿵해요? 심쿵해요? 아유, 아저씨. 자, 봐봐. 좋아. 마지막 설명입니다. 남자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남자 2명과 여학생 2명 그냥 뽑으라는데 그럼 조합이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조합.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 중에 몇 명? 대상 선택.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치? 여학생들은 몇 명 중에? 그리고 얘가 곱하기 하는 이유는 남학생을 뽑고 여학생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하는 거야. 그러면 OC는 5 곱하기 4, OP2죠?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고1 과정을 짧게 리뷰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죠? 10, 얘가 6, 그러면 60이 되겠죠. 자, 봐봐. A, B를 포함하여 몇 명이 있다고 하죠? 8명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지금 A, B를 포함하여 3명 더 A, B를 포함하여 5명이니까 A, B 빼고 3명을 더 뽑아야 되지. 그리고 걔네들 일렬로 세워야 되지. 조심하세요. 이럴 때 뽑아서 세운다를 사용합니다. 지금 A, B는 이미 뽑힌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몇 명이죠? 6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아야 되죠? 3명을 더 뽑고요. 그러면 이제 5명이 뽑힌 거죠. 그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 B 뽑았으니까 6명 중에 P3 이렇게 하면 되지 않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A, B를 무조건 앞에 세우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여기 이펙토리얼까지 꼼꼼하게 하겠네. 그리고 나머지 3명을 그 다음 뒤에 세우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얘가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A, B가 뒤 사이사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좀만 참으세요. 이게 2400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2개입니다. 이번에 확률과 통계 개정된 거를 보니까 원순열과 갓순열과 중복순열 중에서 원순열이 빠졌어요. 원순열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맨 마지막에 모비율 추정이라는 것이 지난 교과과정에서는 없었는데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들어갔어요. 원순열이 빠지고 모비율 추정 들어간 것만 좀 달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 중복순열과 갓순열을 할 건데요. 중복순열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봐봐. 니들이 배운 거는 순열과 조합 2개를 배웠지. 이때 지금 봐봐요. 서로 다른 대상 그리고 서로 다른 알게를 뽑는 거야. 뽑은 놈 또 뽑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A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A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A 못 세워. 그치? 그 다음 이것도 전부 다 서로 다른 인데 지금 얘가 요거를 중복을 허용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중복순열. 그 다음에 여기에 얘의 중복을 허용해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선 넘지 마. N이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는. R만 중복을 허용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얘를 중복순열이라고 하고요.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N, 파이, 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요. N, H, R에서 이것이 중복이 허용이 되게 하는 거야. N은 같은 게 없다잉. 이렇게 딱 구분했고 지금 중복 순열을 할 겁니다. 하은아 왜? 선생님, 혹시 그 특강 이동됐어요? 지금 특강 이제 폐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저랑 세윤이 안다고. 안다고? 일단 알았어. 내가 오늘까지 취합을 해볼게. 네. 응. 자, 그러면 중복순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 중복순열은 사실은 이거를 이 사례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론이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중복 조합 때문에 구색을 맞추려고 얘를 기호화하고 이론을 만든 거거든. 어떤 사례냐면 이거예요. 자, 봐봐요. 우체통이 3개가 있어. 서로 다른 우체통이라고 얘기할 거야. A, B. 편지가 4통이 있어. 우편함에 넣을 때 다 따로따로 넣을 수 있냐 없냐. 그럴 때는 이제 한 우체통에 모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가 있을 텐데 1번 편지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3가지.
그동안은 얘가 여기 넣었으면 이번 페이지는 둘 중에 하나에다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또 세 가지. 또 세 가지. 또 세 가지. 그러면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봐. 너희들이 봤을 때 얘가 대상인 것처럼 보이니?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몇 번 선택하는 거야? 4번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3, 파이, 4 이렇게 해주고 얘를 3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중복순열입니다. 또 다른 예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 호텔 101호 좀 계산 안 할 거니까 좀 요 학생 14명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이 방은요 엄청 큰 방이에요. 100명도 들어가요. 자, 너 어디 선택할 거야? 어디 선택할 거야? 101호, 101호, 101호. 근데 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얘 세 가지. 너는?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또 얘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그러면 대상이 3이고 파이하고 14에서 3의 14제곱. 이런 게 중복순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서로 다른 n 아까 이제 통 3개, 방 3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지금 같은 곳에 두 군데 두 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 선택하는 거를 n하고 읽을 때 파이라고 읽으세요. n파이야. 정확하게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n의 r제곱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너무 비슷하죠? 좀 다른 얘기 할게요. 좀 다른 거 얘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1대1이 아니라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는 얘가 2로 갔을 때 얘가 또 2로 가도 되죠. 얘가 또 2로 가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인가요? 얘도 두 가지죠, 전부 다. 그래서 얘는 2, 파이, 4에서 2의 4제곱인데 얘는 잘 보세요. n 파이 r에서요. 고정되어 있어요. y 개수가 n이고요. 대상이고요. x 개수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대상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몇 번 선택한 거야? 4번 선택한 거야. 그냥 읽어보면 너네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 와이파이. 우리 와이파이 06개에다 2884다잉. 비밀번호. 와이파이 x. 그러면 y의 x. 함수의 개수가 중복순열로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또 근데 자 얘네들 공통점을 뽑아내시고 이럴 때 중복순열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찍, 땡은 이거 뭐라고 하지? 모스부라고 하지? 모스부. 처음 들어보니? 모우스? 나 한글 모르겠다. 이게 옛날에 무전으로 할 때 쭉 누르고 짧게 누르고 이런 걸로 기호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만 선택해야 돼. 찍, 땡만 선택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 3번 선택한다면 찍, 찍, 찍도 기호가 돼. 찍, 땡, 찍도 기호가 돼. 찍, 땡, 찍도 기호가 돼. 땡, 땡, 이런 것도 기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는 이 파이에 여기 앞에는 뭐라고 쓰고 뒤에는 뭐라고 써야 되니? 지금 이 사례에서는 대상은 몇 개야? 2개. 선택은 3번. 그리고 얘는 뭐의 몇 제곱? 2의 3제곱.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이해되나? 이해되나? 깃발 문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례들을 잘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깃발 3개가 있어. 이거를 올리면서 신호가 되는 거야. 이걸 2번 올린다고 이렇게 2번.
그리고 중복해서 올릴 수 있어. 빨빨 이렇게 올려도 신호가 된다. 노노도 신호가 돼요. 파랑파랑도 신호가 돼요. 그러면 얘는 자 대상은 몇 개야? 3개. 몇 번 선택해? 2번. 그래서 처음에 3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도 3가지 나오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3가지 색이 있는데 3가지 색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 번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든데 5번 들어 올릴 거래. 처음에 몇 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3을 몇 번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 연준이 떠올라? 그래서 3, 4, 5. 그래서 3의 5제곱.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자, 봐봐요. 서로 다른 n개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중복 조합에 서로 다른 n개예요. 그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한 거 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개를 선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중복순열을 기호로 n, 항상 앞에는 대상, 뒤에는 선택. n과 r의 배치는 똑같습니다. 얘의 식은 n의 r제곱입니다. 지금 이제 함수의 개수 중복순열로 예를 들어줬고요. 자, 여기 보자. 요 4개만 하고 밑에 건 하지 않을게요.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7의 1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6의 2제곱, 얘는 3의 3제곱, 얘는 2의 5제곱인데 이거 계산 결과로 정답 써주셔야 돼요. 얘는 얼마예요? 내가 그 경우의 수 정답에서 뭐 1학년 때도 경우의 수 할 때 28,800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어. 계산해 놔야 된다. 이거 얼마야? 예? 25. 못 봤지? 자, 다음. (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5문제 하고.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지금 요 얘기를 좀 하자. 기명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그 보통 선거는 비밀투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근데 비밀투표가 아닌 선거 투표도 되게 많아요. 반학급에서 손들어 이러는 경우 있죠. 이런 걸 기명투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빈이를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지우가 대로 꽂아버렸어요. 지우는 우빈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런 게 기명투표예요. 자, 기원이한테 장가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했더니 경훈이가 손을 들었어요. 자, 기명투표입니다. 야, 국회에서 투표 방법은 뭐가 원칙인지 아냐? 국회에서 투표 방법? 비밀투표계야 아니게요? 기립이에요, 기립. 국회에서 투표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립,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밀투표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두 명의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가 2명이야. 누가 나왔냐면, 그래. 경훈이하고 다성이가 나왔어. 자, 반장 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너 누가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대상이야. 이게 대상이야. 경훈아, 너 한 표. 다성이 너 교우 관계 좀 잘 좀 하세요. 한 표. 자, 이게 대상이야. 근데 선거인이 유권자거든? 선거인. 1번 선거인, 2번 선거인, 3번 선거인, 4번 선거인. 근데 1번 선거인이 얘한테 투표하는 거랑 2번 선거인이 얘한테 투표하는 것이 요렇게 투표하는 거랑 다르다가 기명투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기명투표 나오겠죠. 무기명투표는 이 하얀색과 빨간색의 구별 없이 1대1 요것만 남는 거야. 얘 한 표, 얘 한 표. 그러면 이거랑 구별하겠어, 안 하겠어? 무기명투표랑 구별해야 된다. 무기명투표는 조합으로 흘러가고요. 기명투표는 순열로 갑니다. 알겠죠? 자,
자, 기명투표. 그런데 뭐 우리 조합 순열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얘가 몇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얘는 2의 몇 제곱? 언제 이런 일이 생겨? 2파이 4에 생기지. 그래서 자, 후보가 대상이에요. 선거인이 선택입니다. 유권자가 선택이에요. 알겠죠? 2의 4제곱. 됐나? 봐봐. 서로 다른 편지 3통, 서로 다른 우체통 2개. 우체통 몇 개야? 2개지. 이게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체통 2개가 있는데 편지 3통 1번, 2번, 3번 얘가 들어갈 것 2가지, 얘가 들어갈 것 2가지, 얘가 들어갈 것 2가지 해서 2파이 3이라는 대상과 선택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체통의 개수가 대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됐나요? 자, 보세요. 자, 5명의 여행자, 서로 다른 스텔. 자, 파이 앞에다가 뭐부터 쓸까요? 뭐 쓸 거예요? 대답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니까 3개의 호텔이 대상이야. 그리고 5명의 여행자, 얘가 선택 5번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의 몇 제곱? 3의 5제곱. 됐나? 다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자, 몇 명이냐, 모두? 9명이죠? 1, 2, 3반에 배정할 때, 남학생은 홀수반, 여학생은 짝수반. 야, 짝수반이 몇 갠데? 여학생 4명 여기 다 넣어야 돼.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아요. 남학생들만 1반 아니면 3반에 배정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요, 1반, 3반에 그냥 배정했다면, 얘가 대상이 2개고 5번 선택하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중복순열 자체는 아니야. 중복순열은 이미 니네들 이해했지? 이해했지? 저런 걸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 봐봐. 2파이 5에는요, 1반에 5명 다 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반에 5명이 다 오는 경우도 있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2개 빼주면 되겠네요. 이것만 안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어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꼭 복습하십시오. 이거 복습하고 RPM으로 가셔야 됩니다. 불러. 자, 대상 몇 개?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거야. 4개라고 하지. 4개라고 했다면 2파이 4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라고 했냐면 1개 이상 4개 이하. 그러면 1개일 때 이렇게 되지. 2개일 때 뭐가 되나? 민호 이해돼?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여기 되겠죠? 얼마가 될까요? 30. 오케이? 그냥 10, 20 해서 30. 오케이? 이번에는 요거는 안 할게요. 다음. 언뜻 보면 고1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좀 달라진 이야기가 그때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때 나오지 않았던 단어. 이런 말이 안 나왔죠. 지금 세 자리 자연수 중 홀수라고 했죠? 지금 얘가 여기 위에다 풀이를 해드릴게요. 세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 중 홀수래요. 1의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거죠? 1과 3에서 몇 가지가 오는 거야? 2가지가 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이 오든 3이 오든 여기 몇 가지가 오는 거야? 싸가지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 4가지. 몇 가지가 돼요?
32가지. 이해됐나? 어머나, 어머나. 세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복 허용한다고 했죠? 100의 자리에 몇 가지 오나요? 자, 이런 중복순열 문제들은요, 꼭 중복순열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6가지가 오죠. 아, 미안합니다. 몇 가지가 오죠? 왜요? 왜? 0이 못 오죠. 이렇게 했던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야, 처음에는 5가지고, 6 파이 2야, 이거. 6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내 맘이니까. 그런데 나는 요거 익혀뒀으면 좋겠어, 요거. 이거 좀 무모한 행동이죠. 여기에 0이 오는 것까지 포함시킨 거죠. 거기에서 안 되는 게 여기에 0이 오는 거란 말이야. 0 하나가 오는 건 한 가지. 이게 바로 6건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좀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요걸 좀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든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 연습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빼기 6 곱하기 6을 하면 얘 공통인수를 보아서 6 빼기 1 곱하기 6 곱하기 6 결과는 똑같아지지? 그래서 5 곱하기 36이 얼마일까요? 180이 되겠죠. 좀만 참으세요. 쉬게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확인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앞에 이제 특강 고1 과정을 좀 길게 해서 그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쭉 설명하는데 많이 힘들죠? 아마 후반부 수업에서는 좀 풀이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4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4자리를 만들어 보자. 자리를 만들어. 그러면 1000의 자리에는 2가 오는 것은 좀 일부가 있겠네. 그 다음에 3과 4가 오면 무조건 2300보다는 크겠지. 그러면 100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오는 거야? 전부 다 4가지가 오는 거야, 이거. 그렇게 보이니? 그런데 그럼 이만큼은 4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치? 얘를 중복순열로 식을 쓰면 4파이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2300보다 크니까 여기에 2200은 안 될 거야. 3이 오면 여기에 1부터 4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죠. 4 이거 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여기가 4, 여기가 4. 즉 4파이 2. 그래서 2 곱하기 16 하면 32가 되고 얘는 64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되죠? 128.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160이 되겠죠. 어떨까요? 이게 4번이니까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 잠깐 쉴게요. 끝났다. 설명 필요 없다. 아닌가? 지금 봐봐. x는 몇 개? y는? 지금 여기서 내가 요거는 알려줬어. 함수의 개수 몇 파이면? 5파이. 잊어버린 사람 y파이. y파이 기억하세요. y파이 x. 5파이 3 맞죠? 그럼 이건 5파이 3이니까 5의 세제곱이 얼마지? 5의 세제곱 120. 1대1 함수라고 했거든.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잘 봐봐. 얘가 같으면 얘는 5가지로 가겠지? 얘는 곱이 빼고 가야 돼.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y, p, x 순열로 가셔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오케이? y, p, x.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 1대1 함수는 순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p 3이 돼서 5, 4, 3 하여 얘가 6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185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겠습니다. 50분 녹화됐네요. 얘가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 중복 순열 조합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 앉아주세요. 야, 저기 혹시 귀에 물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막 그 귀가 이렇게 빡빡하고 이런 거는 왜 그런지 아냐? 뭐 몰라 나도 지금.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래가지고 뭐가 문제 있나 한 거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니들이 뭐 아는 게 뭐가 있냐? 자, 봐봐. 지금 너희들이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이거 고1 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는 이것도 서로 다르고 이것도 서로 달라요. 그쵸?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한다라는 것은 얘는 중복순열이고 얘는 중복조합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그냥 선택하는 것을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지 서로 다른 n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한다는 거야. 이거 명확하게 좀 알아두세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새끼 한 줄로 세우라고 해놓고 나한테 준 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 머리털 나고 처음 나오네. 대상이 지금 몇 개니? 4개지. 확실히 4개. 근데 그 2개가 어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입니다. 조합이 아니라. 줄 세우기니까 순열이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1번 스텝 1. 예, 이제 이게 딱 스텝이 있어. 그 스텝을 잘 밟으면 쉬워.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이거 할 때 이거 스텝 밟아본 적 있어요? 지루박 쳐보신 적 있어요? 카바레 안 가시나요? 자, 봐요. 자, 첫 번째는 뭐로 보냐면 지금 저 서한이가 분명히 남자지. 근데 여자라고 봐 일단. 이거 다르다고 봐 일단. 알았지? 다르다고. 화장 잘하면 이뻐 보이지. 자, 다르다고 봐. 야, 다르다고 보면 뭐가 되냐? 4팩토리얼이지. 그럼 이거 한 줄로 세울 때는 이거 있겠어 없겠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지. 얘와 얘의 순서를 제거하면 돼. 순서 제거하는 법 알려줬잖아. R팩토리얼. 순서를 제거하는 방법. 다르다고 봐도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2개 있어.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렇게 순서를 제거하자. 이해되나? 오늘 순서 제거하는 방법 R팩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러면 얘는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다 다르다고 봐. 6팩토리얼이지. 순서를 이거 제거해야 되지. 몇 팩? 얘는 3팩. 이게 갓순열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사람 좀 심각하게 써줬거든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간단하게 했는데. 나는 규모를 작게 한 거야. 힘들까봐. 근데 이 사람은 같은 게 지금 몇 개나 있냐? A가 몇 개 있지? 여기 봐봐. 3개 있지? 일단 다르다고 봤어. 그러면 이렇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것만 바꾼 것이 몇 개나 나와? 6번 나오지? 이거를 몇 가지로 봐야 된다? 한 가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5팩 나누기 3팩 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해되나? 현준이 이해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일명 갓순열입니다.
아저씨 어때요? 이해돼요? 다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가 이제 해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어? 두 가지가 있으니 어? 있으니 이제 옛날 해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뚱맞죠? 지금 우리는 갓순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갓순열로 이해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의 법칙. 얘가 여기로 오려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갈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좀 크게 해줄까? 대답이 없네. 다시. 자, 여기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갈 수 있죠?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갈 수 있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도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돌아가면 안 되죠?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렇게 써놓고, 여기는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자, 여기도 그런 논리예요. 얘가 여기로 오려면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 가지고 여기는 두 가지죠. 그럼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 여기 몇 가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 뭐랑 더 했어요? 2하고 1. 기원 이해돼? 대답 좀 해줘요. 그러면 여기도 셈이에요. 여기 몇 가지야? 6가지. 그래서 근데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그 고1 때나 중2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처음 제시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를 A라고 봐. 요렇게 가는 거를 A. 근데 요거는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다 A야. 얘는 A를 몇 번 가면 되는 거냐? 5번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해. 그러면 A 5개와 B 4개를 한 줄로 세우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A, 자, 지금 집중하세요. 지금 A 5개와 B 4개를 한 줄로 했지? 그럼 이건 어떤 거를 말하냐면 A를 2개 이렇게 가 일단. 그 다음 B를 1개 가. 그럼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야. A 2개. B를 2개 가나 보네. A 한번 B. 이런 경로를 말하네. 그러니까 A 5개와 B 4개를 한 줄로 세우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치? 자, 갓순열입니다. 분자는 몇 팩토리얼인가요? 분자는 몇 팩토리얼? 전부 다 몇 개예요? 9개죠? 수역 이해되냐 안 되냐? 대답 좀 해줘요. 그 다음 여기에 몇 팩토리얼 곱하기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여기 변화나 변수는 없었습니다. 현준 이해되나? 이게 갓순열입니다. 갓순열로 해결하자. 그러면 얘가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A에서 B까지 가야 되겠지. P에서 또 B까지 가야 되겠지. 그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지. A에서 B까지 가려면 A 몇 번 가야 돼요? 3번. B. P에서 B까지 가려면 A 2번, B 2번. 자, 분자 불러주세요. 분자 몇 팩토리야? 분모. 자, 분자 구했어요. 그 다음에 2패, 2패. 오케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근데 나는 고1 애들 가르칠 때도 습관이야. 이제 그 고3 애들은 문자를 줄 때 꼭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문자. 고1 때 이런 게 안 나와. 같은 문자가 이것만 있냐? O 3개하고 또 같은 게 또 있지. R 2개. 그럼 나머지가 뭐뭐 있는 거야? T, M, W, R 2개, T, M, W 하면 R 2개, O.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돼? 8개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걸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O를 나열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특정하게 제시된 것은 그것을 먼저 정해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O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O를 양 끝에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건, 남아있는 문제가 R만 2개 있고요. O, T, W는 이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4개는. 원래는 O가 3개가 같았는데 2개 쓰면서 이 O는 혼자 남았어요. 그럼 이 6개의 문자를 한 줄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불러주세요. 분자는 몇 팩토리야? 그 분모는 끝. 6팩토리알은 6 곱하기 5팩토리알인데 5팩토리알의 값이 뭔지 아세요? 120이죠? 그리고 얘랑 얘랑 합분하면 3. 3 곱하기 120은 36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아우그리먼트. 지금 얘가 모음과 자음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2번에서 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 3개가 있죠? 4개가 모음이에요. 자음은 G, R, M, N, T. 그게 자음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눌 때 모음끼리 이웃하라고 했죠. 모음을 먼저 묶어놔야 되죠. 모음을 묶어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문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지. 6팩은 쿨하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순서는 4문자를 한 줄로 세울 건데 3문자가 같아요. 아까 6팩 720 나왔고요. 720에다가 4를 곱하면 288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 보겠습니다. 26번 풀어주십시오. 26번 하나만 풀어주세요. 자, 고개 들어줍시다. 모두 8개의 문자를 분석을 하세요. 자음이 몇 개 있죠? 자음이 몇 개? 너 미쳤지? C, L, N, C, R. Already, already, 릴릴릴릴릴. 그래서 우리 서한이가 자음을 모른대요. 자, 서한이를 놀리니까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합니다. 서한이 교우관계에 다시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모음은 AAE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 이웃해야 될 아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문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됩니다.
4팩토리얼 하는데 이 4개 중에는 2개가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음의 순서 꼭 여러분들 세주셔야 되겠죠? 팩토리얼 곱해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가 되나요? 12에다가 120인데요. 여러분들 12 곱하기 12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서한아, 내가 놀리니까 비웠어? 난 서한이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아이씨, 10번. 10번까지 타임. 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너희들과 1, 2, 3번을 좀 나눠서 하자. 이건 식만 만들어 볼까? 1번은 니네들이 해. 5개의 숫자에 같은 게 몇 개 있지? 3개 있고 5개를 다 쓰려고 하는 거지. 그치? 분자 불러주세요. 분자. 분자. 5패. 분모. 끝. 120 나누기 6 하면 얼마예요? 20. 이건 너희들이 푼 거야. 2번은 내가 할게. 이것도, 자, 봐봐. 그래서 내가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전체를 그냥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는 게 좋다고 했지? 여기에서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개의 자연수의 개수를, 자, 2번 풀이 보세요. 그냥 0 구별 없이 6팩이라고 하고, 분모는 몇 팩 몇 팩 해주면 되겠니? 이거는 그냥 맨 앞에 0이 오는 것까지 다 포함시킨 거야. 그러면 맨 앞에 0이 왔다 치자. 맨 앞에 0이 왔다 치자. 그러면 요것만 한 줄로 세우면 되는 거지. 그치? 5팩. 이건 맨 앞에 0이 와서 안 되는 것들이거든. 이걸 빼주는 게 좋겠다. 이 논리 여기에서 특별히 잘 작용이 됩니다. 어때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120이거든요. 5팩이 120이니까요. 2 곱하기 6이니까 얘랑 얘랑 없애고 얘랑 얘랑 없애면 6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5팩이 120입니다. 2 곱하기 6이니까 12.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60 빼기 10은 몇 가지가 돼요? 50이 되겠죠. 자, 봐봐. 자, 별표. 순열이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4개만 선택하래. 이거 뽑아서 세우세요. 어떻게 하라고? 뽑아서 세우라고.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뽑아서 세워. 응? 자, 봐봐. 지금 뽑는 방법이요. 이를 최대한 많이 뽑으면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어? 3개까지 뽑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를 줄이면, 근데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한 개 뽑는 방법이 있나? 2가 2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자, 얘는 뭐 4팩 나누기 뭐가 되는 거야? 3팩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니? 2팩?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얘는 4가지고 얘는 6가지니까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전략만 세우고 끝내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는 5개의 숫자를 모두 그냥 하면 되는, 근데 안 된다. 뭐라고 했어? 홀수의 개수죠? 어떻게 할까요? 1의 자리에 1을 박거나 이렇게 그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해놓고 나머지를 새로운 문제로 만들려고. 그 나머지는 1, 1, 2, 2 몇 개의 수? 4개의 수를 여기다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면 되냐? 4팩 나누기 2팩, 2팩.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을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더 간단해진 문제가 돼요. 그걸 풀어주십시오. 오케이? 다음. 7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죠? 짝수의 개수.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에 0도 있고요. 2도 있죠.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와 1의 자리에 오는 경우로 나눠서 해볼게요. 1의 자리에 0이 오면 모두 사용하는데 남은 숫자들이 1, 1, 1, 2, 2, 3은 그냥 이거 갓순열 해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1의 자리가 2가 오면 0, 1, 1, 1, 그 다음에 2, 3 이런 걸 너네들이 하나하나씩 해보라고. 어렵지 않잖아 이건.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6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1의 자리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전체에서 맨 앞에서 0이 오는 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전체에서 맨 앞에 0 식으로 만들어봐. 한번. 지금 만들어봐. 6팩이 될 것이고요. 같은 것이 지금 몇 개 있죠? 3개 있죠? 자, 이제 맨 앞에 0이 왔죠? 맨 앞에 0이 왔으면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럼 분자는 뭐가 되니? 분모는 계산 안 할게. 이거 적지 말아라.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돼. 알았지? 녹화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잊어버렸으면 녹화본 다시 보고요.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계산하는 것이 뭐 너네들이 연습할 내용이긴 하지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7개의 수 중에서 4개를 택하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4개를 먼저 뽑아놔. 그리고 한 줄을 세우는데 지금 봐라. 1 2개, 2 3개, 3 2개가 있거든.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3의 배수. 그러면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내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지금 내수의 합 중에 가장 작은 거는 이거네, 이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4부터 4부터 가장 큰 수는 이만큼이지? 얼마냐? 이건 10인데 4부터 10 사이에 3의 배수는 4, 6, 9 이만큼 있잖아. 합이 4가 되는 경우. 합이 4가 아니라 합이 6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합이 지금 합이 6이에요. 이거 최고 작은 게 합이 6이에요. 그 다음에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합이 9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9가 되는 방법이 있나? 1, 2 그래서 1, 2와 함께 3, 3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2, 2, 2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합이 9가 되는 방법? 없죠? 없어요. 여기에 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4팩 나누기 2팩 2팩 하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이거 불러봐. 분자는 뭐야? 분모는 2팩 하나만 하고 얘는 분자 4팩 분모 3팩 이거 더해주면 되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내수의 합의 범위를 먼저 구한 거야. 가장 작은 거는 6이고요. 가장 작은 건 10이에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3의 배수는 6과 9가 있지? 합이 6이 되는 거 쭉 뽑아내고 합이 9가 되는 거 최대한 뽑아내. 그럼 더 이상 없는 거라고. 그리고 뽑아서 세운다. 알겠지? 아이고. 다음. 선생님이 확인 문제를 풀어준 거,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풀었으면 못 푸는 학생 되게 많았을 것 같아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봐봐요. 경우의 수가 그래. 조금 달라지면 달라진 걸 해결해야 돼. 아직은 너네들이 그런 힘이 약하니까 선생님이 좀 다 살펴보는 거다. 그런 수업이 좀 지루하지. 힘 좀 내자.
예, 별표. 클라이메이트는 7개의 문자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같은 거? 없죠? 근데요. 근데 봐봐요. 이 순서대로 나타내래요. 이 말이 뭐냐면 M 다음에 A가 와야 되는데 M 다음에 A가 오는 그 사이에 여기에 없는 L 같은 거 와도 돼요. M하고 A의 순서만 이렇게 딱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 사이에 다른 문자 와도 돼. 그러면 내가 한번 요걸 한번 해볼게요. A, B, C를 A와 B는 이 순서대로 세워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한번 미친 척하고 다 세워볼게요. A, B, C, B, C. 이렇게 쓰지 말고 전부 다 쓸게요. A, B, C 하면 C, B. 이게 맨 앞에 A가 왔을 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C가 오면 B, C, A가 오고, 자, 여기에 A, B가 오면 C, D, A인데, 지금 얘가 A, B의 순서가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그럼 A 다음에 B가 온 얘는 맞지만, 얘는 틀렸지. 그쵸? 이 둘 중에 얘만 남기고 얘는 없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AB, AB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BA, 요거는 지우고 얘만 남겼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AB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에 얘는 지우고 얘만 남겼지. 순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순서가 고정돼 버렸죠. 그러면 요거는 사용하고 요거는 지웠던 것처럼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바꿔야 되는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조합처럼 푼다니.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 순열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 없고 순열이 안 되니까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은 것으로 봐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A와 B를 같은 것으로 봐주면 이거랑 이거를 합해서 한 가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순서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같은 것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얘가 7개의 문자가 있었는데 7팩하고 4팩 해주면 끝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런데 이 문자가요. A, B, C, D에서 C하고 D가 이 순서대로 읽게 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같은 것이었고요. 얘는 나중에 같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같은 것이 몇 쌍이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죠. 이해되나? 다시 좀 해줄까?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서 A와 B, 그러니까 이 작은 사례에서 보는 게 좋아. 이거 너무 크잖아. A와 B가 A 다음에 B가 오도록 한다면 A, B는 사용하지 않으면 B, A는 사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만약에 얘가 A와 B가 같다면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의 결과가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니.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됐어요?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C와 D가 이 순서대로 있어야 된대. 그럼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되지. 같은 것이 요 두 개와 두 개에서 총 두 개씩 있는 거야. 그럼 5팩 나누기 뭐가 되는 거야? 2팩, 2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페이지. 9번.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 잘 보세요. 지금 얘가 A에서 C를 거쳐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간다고 했죠? 우리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 봅시다. A, B, B라고 하면 A에서 C로 갈 때는 이 A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B는 한 번. 가순열이죠? C에서 B로 갈 때 A 몇 번 들어가요? B 3번.
그러니까 얘가 3팩 나누기 2팩이 되고요. 곱하기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 내가 어차피 너희들이 연습 문제 해야 되겠다. 연습 문제까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구멍이 뚫렸죠.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을 찍는데요. 점을 찍는데 지금 이런 대각선으로 점을 찍어 있어요. 이런 대각선. 요 점, 요 점, 요 점. 일단은 이 점을 찍었을 때는요. 점을 찍는 원칙. 적어주세요.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 없게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점을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동시에 지날 수 있죠. 요것도 아마 동시에 지날 수 있을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은. 이렇게 가면 동시에 지날 수 있죠?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 있게 찍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찍은 거야. 또 하나는 점을 피하여 도착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두 가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찍고 요 점과 요 점을 찍으면 얘가 야샤! 그래서 빡 피해간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되나 봐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은 되나 봐봐. 두 점 동시에 지날 수 없죠. 피해갈 수도 없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모양이 안 예쁘잖아. 직사각형이 항상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직사각형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찍어줘요. 그럼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요 점 보세요. 이거 직사각형이죠. 이거 직사각형이죠.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직사각형이죠. 이것도 직사각형이죠.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직사각형, 요거.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이건 한 가지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을 지나는 경우의 수. 자, 요거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줄짜리면요. 일단은 얘를 A라고 하고 B 4개라고 하면 이거 5팩 나누기 4팩이지. 한 줄짜리면요. 한 수 플러스 1입니다. 얘가 4칸이죠? 칸수에다 1 더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기억은 5 곱하기 1입니다. 니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A 몇 개냐? 2개. B 몇 개? 3개. 그러면 5팩 나누기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 몇 칸짜리냐? 몇 칸짜리 한 줄이냐? 4칸짜리 한 줄이죠. 이건 계산하지 마세요. 얼마야 이거? 5. 칸수 더하기.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 디귿은 이거랑 이거니까 니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리을도 기억하고 똑같은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데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얘가 10이에요. 50 곱하기 2 하면 110이 되겠죠. 오케이? 숙제. 개념 원리.
31페이지까지 하고, 그리고요, 잠깐만, 여기에, 혹시 그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스텝 2를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봐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학점 포기할 것 같으면 스텝 2를 근데 수혁이 너는 막 3등급 아니지? 어? 어? 아이, 나 엄마한테 그 칼 맞는 거 아니냐? 야, 너 저 잘 좀 해. 너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 다음에 RPM. RPM은 좀 줘봐. RPM 숙제 있어. 잠깐만. 얘가 잘 봐봐요. 10페이지부터예요.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RPM은 10에서 12페이지. 야, 이거 한 장씩 받아. 줘라. 어. 이것 좀 받아. 이것 좀 붙입시다. 나눠줘요. 내가 스카치 테이프 찢어줄 테니까 이거 붙여, 이거. 10에서 10이다. 숙제표 붙이라고, 거기다. RPM에다 붙여. 내가 이거 줄게. RPM에다 붙여. RPM에다 붙여, 지금 빨리. 여기. RPM 두 개. 예, 붙여봐. 이거, 자. 빨리. 이게 줄게. 두개 줄게. 하나 주네? 두 개씩. 붙여. 두 장씩 받아. 숙제 개념을 할 때는 다 적었어? 네, 이거 붙이고 저희 숙제 적은 다 썼어요? 다